볼게요. 선생님이랑 하셔야 되는 오늘 정기 파트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심플하게 내용이 조금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작년 선배들보다 조금 덜 배우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데 여기를 정확하게 정신을 잘 차리고 가야 돼.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거 전류가 흐르면서 회로도에서 전압 얼마야, 전류 얼마야 이거 계산하는 거 했단 말이야. 그래서 웬만한 학교는 직렬회로, 병렬회로만 나오지 아까 10번처럼 혼합 연결 이런 거는 잘 안 나와 요즘은. 그래서 그러니까 직렬, 병렬 요것만 잘 기억해 두면 되고요. 자, 이렇게 회로도에서 전류가 흐를 때요. 단지 정기적 현상이 일어나서 꼬마 전구에 불 켜는 일 이런 거 당연히 하죠.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그 도선 자체가 뭐가 되냐면 자석이 돼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석이 돼서 그 도선 주변에 나침판을 놓으면 나침판의 바늘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도선이 자석의 힘, 자기장을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하셔야 되는 건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해서 하자 요 얘기예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전류라는 단어 이제 겨우 알았는데 또 자기장은 뭐야? 라고 얘기하는 자기장에 대한 얘기를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자기장은요. 자석이 작용하는 힘을 뭐라 그래? 자기력. 맞아요. 자기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 거기를 자기장이라고 해. 이 장자가 공간 장자야.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은 뭐라 그래? 맞아요.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은 중력장. 우리는 중력장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장이라는 건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자석의 힘인 자기력이 생기려면 당연히 자석이 있어야겠죠. 자석의 힘은 자석이 있어야 작용하겠죠.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자석과 금속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되겠어? 그러면 자석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석이 두 종류 있는 거 알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석인 애들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석이 대표적인 게 막대 자석이죠. 그런 애들을 우리가 영구자석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근데 영구자석이 아니고요. 전기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는 애도 있는 거 알아요? 그렇죠. 그런 애들을 우리가 전자석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영구자석이든 전자석이든 자석일 때 성격은 똑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구자석이 막대자석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하나의 막대자석 안에는 반드시 두 개의 극이 공존합니다. 됐어? 그러면 하나의 막대자석이 이렇게 있는데 반반 하나는 N극 하나는 S극 서로 반대극을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너네 알아? S극 옆에 S극 갖다 대면 어떻게 되니? 밀어내요. 그렇죠. 멋진 말. 청력이 작용해요. 자, 서로 반대극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당기는 멋진 말. 인력이 생겨요. 됐어? 그래서 자석은 서로 반대극끼리 당기는 인력,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는 청력이 생겨. 아, 그 힘이 생기는 거구나. 그 힘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구나. 자, 그럼 이런 힘이 작용하는 자석이요. 그 자석에 자기력이 작용할 건데 자석의 끝부분, 가운데, 중간 여기 작용하는 자기력의 셀이 다 똑같니? 아닌 거 알죠? 초등학교 때요. 우리 자석의 부위마다 클립을 이렇게 붙여봤거든요. 그랬을 때요. 자석의 끝부분은 클립이 많이 붙습니다. 자기력이 세다는 얘기야. 근데 자석의 가운데 부분은 클립이 거의 붙지 않아요. 그래서 자석은요. 부위에 따라 힘의 세기가 달라. 그래서 자석의 힘이 제일 센 부분이 어디냐면 양쪽 끝부분이 자석의 힘이 제일 센 부분이야. 여기를 우리가 자극 그래. 자석의 끝부분 자극 여기가 자석의 힘이 제일 센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자석이 있는데 자석은 한꺼번에 두
두 개의 극을 동시에 갖잖아. 그러면 내가 이 자석을 반으로 쪼개면 어떻게 돼? 또 두 개가 생겨? 안 생겨? 생깁니다. 자석은 반드시 두 개의 극을 쪼개도 한 덩어리 안에 다시 NS가 생겨요. 또 쪼개볼게요. 또 생겨요. 언제까지요? 계속 쪼개볼게요. 그럼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원자가 남았다고 쳐. 자, 이때까지 NS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석을 아무리 쪼개도, 그래서 두 극을 따로따로 분리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가 결론입니다. 자석은 절대로 두 극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알겠어? 이게 핵심이야. 자석은 절대로 두 극을 분리시킬 수 없다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자석이 있는데 자석 주변에 자기력이라는 힘이 작용하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자석이 있는데 아가야, 여기다가 또 다른 자석이 들어있는 게 나침판인 거 알아? 나침판의 자침이 자석이야. 그러니까 끌려가겠지. 그래서 자석입니다. 자, 그랬을 때요, 제가 나침판을 여기다가 놓으면 나침판의 N극은요, 이 방향으로 당기는 힘을 N극은 받아요. 근데 나침판에 있는 S극은 밀리는 방향으로 힘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나침판에 NS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겠죠.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위치, 위치에서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은 왼쪽이라고 해야 되니 오른쪽이라고 해야 되니? 이게 문제야. N극은 왼쪽으로 힘을 받고 있고 S극은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기력의 힘의 방향이 여기서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물어보면 둘 다예요.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린 과학에서 정의합니다. 자석의 힘인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은 힘이니까 반드시 방향도 있고 세기도 있을 거야. 그랬을 때 자기력의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나침판을 놓으면 되는데, 그 나침판의 N극과 S극이 받는 힘의 방향이 정반대라서 우리는 정합니다. 나침판이 받는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을 그 지역의 자기력 방향이라고 약속한다. 그러니까 가에서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은 왼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깔끔하죠? 그래서 자기력 방향은요, 바로 나침판의 N극이 받는 힘 방향을 얘기해요. 나침판에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이 바로 자기력 방향이야 라고 정의를 하니 당연히 S극은 그것과 반대 방향이겠죠.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석이 있을 때요, 그 자석 주변에 내가 N극을 막 뿌려놔. 한 100개쯤 뿌린다고 쳐봐. 그러면 그 100개쯤 되는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힘의 방향이 있겠죠. 여기는 어떨 것 같아요? 나침판의 N극이 어디 가리킵니까? 왼쪽이죠. N극 때문에 밀릴 거잖아요. 되겠어? 신기한 거 알려줄게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배웁니다. 여기에 N극이 있어. 자, 여기 있는 자석이 N극이 N극을 밀죠. S극은 당기죠. 그러면 나침판의 N극이 어딜 가리킬까요? 이 둘을 합성한 이 방향이 실제로 나침판의 N극 방향이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뿌려놨을 때 N극이 가리키는 방향들이 있을 거예요. 그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그리시면 이게 자석 주변에 생기는 자기력 방향이에요. 자기력 방향은 반드시 N극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S극으로 들어옵니다. 그걸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자기력 방향입니다. 됐어? 자, 이렇게 자기력 방향으로 부드러운 곡선의 화살표를 그려놓은 걸 우리는 자기력을 나타내는 선, 그거를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불러.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그리고 있는 게 자기력선이야.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그리셔야 되고요. 반드시 N극에서 나가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그려져요. 그중
한 지점. 선생님, 저는 여기다 나침반 놓을 거예요. N극 어디예요? 여기다 나침반을 놓으면 N극이 어디 가리킬까요? 이 부드러운 곡선의 접선 방향이 실제 N극 방향이야. 항상. 알겠어? 자, 저는 여기다 놓을 거예요. N극 방향은 접선 방향. 이 방향이겠죠.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되겠니? 실제로 여기다 나침반을 놓으면 나침반은 곡선이 아니잖아. 직선으로 가르쳐야 되잖아. 여기 실제로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자기력선은 자석의 N극에서 S극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면 되는데 그러면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갔어? 그럼 이리로 들어가는 순간 자기력은 이 안에 없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면 얘가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돼요. 됐어? 사실은 자석의 안에도 자기력이 작용하니까 자기력선을 그리는 게 정상이죠. 자기력선을 이렇게 그리시는 게 정상이란 말이야. 안쪽에도 있어. 됐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패도형이 그려져. 자기력선. 근데 안쪽을 그리니까 열나 복잡하잖아. 그래서 우리 잘 안 그려. 바깥쪽만 그려. 되겠어? 그런데다가 안쪽과 바깥쪽의 자기력 방향은 바깥쪽은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가는데 안쪽은 S에서 N을 향해 거꾸로야. 그치? 되겠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안쪽은 잘 그리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 것 뿐이야. 그러면서 기억해둬야 돼. 바깥쪽과 안쪽의 자기력 방향은 거꾸로네.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력은 자석의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방향이야. 이 정도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예쁘게 N극, S극 자기력선 그렸는데 그려놓고 보니까 선생님 여기는 자기력선의 간격이 되게 좁네요. 그래. 근데 여긴 넓잖아요. 그래. 똑같은 자기력선을 그렸는데 자기력선의 간격이 달라요. 부위마다. 어떤 데는 좁고 어떤 데는 넓은데 이 간격도 의미가 있는 거 아세요? 이 간격의 의미가 뭘 나타낼까요? 바로 자기력의 셈입니다. 되겠어? 자, 이 중 어디가 셀까요? 맞아요. 간격이 좁은 쪽이 셀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간격이 넓은 쪽이 약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됐어. 그래서 우리는 자기력선의 간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석의 끝부분이 가장 간격이 좁게 그려져요. 자석의 중간 부분이 간격이 제일 넓게 그려져요. 자석의 세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되겠어? 자, 근데 시험에서는요. 자석의 극을 안 주고요. 자기력선을 요래 그려놨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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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기력선을 그려놨어. 그러면 A가 무슨 극이라는 거 알 수 있니? 무슨 극일까요? N극이죠. 왜?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가야 되니까. 됐어? 그럼 B는 무슨 극일까요? S극이겠죠. 되겠어? 이렇게 자기력선만 그려놓고 자석에 무슨 극이니? 이런 거 묻는단 말이야. 그럼 대답해야죠. 자, 그러면 자석을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자기력선을 이렇게 그려. 이거 무슨 극이니? N극. 이거 무슨 극이니? N극. 이것도 N극이죠. 그래서 N극과 N극 사이에 청력이 작용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N극과 S극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니까 자기력선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자기력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두 극은 반대극이구나. 자기력선이 연결 안 되어 있으면 같은 극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되겠어?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에서는 극을 안 가르쳐주고 자기력선으로 극을 묻습니다. 되겠어? 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판단하면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석 중에 가장 큰 자석은 어디게요? 지구요. 지구 자체가 자석인 거 아세요? 네. 지구 자체가 자석이라서 지구의 북쪽을 찾아가려면 나침판에 무슨 극을 보고 가면 되니? 나침판에 무슨 극이 가리키는 쪽이 지구의 북쪽이야? N극이 가리키는 쪽을 따라가시면 지구의 북극을 갈 수 있어요. 되겠어? 그렇다는 얘기는 땅속 북쪽에 무슨 극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니? S극의 자극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N극의 자극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됐어? 그래서 지구의 자기장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주시겠죠? 되겠어? 우리는 이렇게 지구의 자기장이 있는 공간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철새들이요. 이런 자기장을 몸에서 인지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방향을 잡고 가는 겁니다.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자석을 원래는 자기력을 자석이 만들어야 정상인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석 없어도 전기가 흐르는 전선만 있으면 자석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거든. 되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만들어져. 이 얘기예요.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어서 그걸로 만든 게 전자석이에요. 그게 전자석이에요. 되겠어? 자,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도선이 어떤 모양이야? 그거에 따라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좀 달라. 그중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첫 번째, 직선 도선이 있어요. 직선 도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전선이 이렇게 있어서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전선 주변에 자기장이 있어. 그래서 나침판을 놓으면 나침판의 바늘이 움직여. 지구의 북쪽이 아닌 다른 쪽을 가리켜. 그게 바로 전류 때문이야. 되겠어? 그러면 이때 이 주변의 자기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합니까? 그거 알고 싶으면 나침판 놓으면 돼. 근데 너네 나침판 안 가져왔잖아. 그쵸? 나침판이 없어도 도선 주변의 자기장 방향 알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줄게 라고 했던 사람이 앙페르야. 자, 그 앙페르는요, 너네 오른손만 멀쩡하면 할 수 있어. 그래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야. 이걸로 자기장 방향을 다 알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러니 오른손이어야 돼. 왼손 안 돼. 오른손을 펼치시는데요. 오른손을 펼쳤을 때요. 직선 도선에서는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을 가리켜야 돼. 이 방향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을 가리키게 해야 돼. 그리고 내 손가락이 바로 주변에 있는 자기장 방향을 가리켜. 다시 말해 나침판 또는 자석의 N극을 가리키는 방향이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도선에서 위로 전류가 흐른다 그러잖아요. 네. 도선에서 위로 전류가 흐를 때요. 엄지손가락이 전류니까요. 도선을 손바닥 안으로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근데 전류가 위로 흐르잖아요. 그랬을 때 내 손가락을 이 도선을 감으시면 이게 주변에 생긴 그래서 자기장 방향입니다. 그러니 이 주변에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주변에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고 있다는 거야.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자기장이 이 주변에 생겨 있어요. 되겠어? 그랬을 때요. 내가 특정한 위치에 나침판을 놓으면 아까 얘기했죠.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나침판 놓으면 N극 방향. 어느 방향이 그랬어? 접선 방향. 어느 쪽이냐? 어느 쪽이냐? 접선 그리시면 이 방향이 N극 방향이죠. 되겠어요? 전류가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고 있으니까. 되겠어? 그러면 도선보다 앞에 놓으면 도선보다 앞에 여기다 놓으면 접선 방향 어디입니까? 이 방향이겠죠. 되겠어? 여기다가 놓으면 접선 방향이요. 되겠어? 무조건 얘랑 정반대. 여기겠죠? 되겠어? 그러면 도선 뒤에 놓으면 무조건 앞이랑 정반대. 그러니까 어디겠습니까? 이 방향이겠죠. 되겠어? 이거 찾는 거예요. 이거 찾는 거예요. 되겠죠? 자, 이렇게 직선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겼을 때요. 특정한 위치에 나침판을 놨을 때 나침판 N극 방향 바르게 연결한 거 찾아. 이거 시험 문제예요. 됐어? 그러면 이제 해봐. 전류가 거꾸로 흐른다고 치자. 해. 손. 됐어? 어떻게 하니? 네. 맞아요. 해봐. 빨리. 의연아 손. 전류가 아래로 흐른다고. 전류가 아래로 흐른다고. 엄지손가락 어떻게 해야 되니? 밑으로. 네. 그리고요. 손바닥 안에 반드시 됐어. 도선이 있어야 됩니다. 손바닥 안에 도선이 있어서 이렇게 감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 이렇게 전류가 아래로 흐를 때는 이렇게 해서 감으시면 얘 자기장이 거꾸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고 있죠. 맞니? 그러니 여기다가 나침판을 놓으면 접선 방향 이 방향이 N극.
이 방향, 이 방향, 저 뒤는 이 방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되겠지? 하겠지?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직선 도선에서는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고 내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고 이거 오른손으로만 할 수 있어 라는 얘기야. 자,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이 부분이 날라갔어요. 근데 전동기를 하려면 얘를 알아야 되니까 해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책에 남아있는 거 도선을 옛날에 3개 배웠는데 지금은 됐어 2개밖에 안 남아있어요. 자,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요. 이렇게 자 금속 도선이 있는 금속 막대가 있는데 이걸 전선으로 감습니다. 그래서 전선이 감겨져 있는 모양이 이렇게 감겨져 있다고 치자.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되겠죠? 이렇게 전류가 감겨져 있는 코일에 흐르고 있을 때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솔, 레, 로, 이, 드. 어떤 학교는 그냥 코일에 감겨져 있어 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정식 명칭이 솔레로이드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솔레로이드에 전류가 흐를 때도요. 이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어느 방향이야? 나침판이 N극이 어딜 가리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코일에서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이요. 어떻게 결정할까요? 라고 얘기하시면 얘는요.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면 이 잘 보세요. 이 보이는 이 선에서 전류가 어디로 흘러? 요거 보셔야 돼요. 근데 요걸 보거나 요걸 보거나 요걸 보는 건 병신입니다. 어딜 보셔야 돼요? 가장 바깥쪽 양 끝선 봐야 돼요. 양 끝선 봐야 돼. 그러면 여기에 끝선은 어디가 있어? 뒤로 가 있죠. 못 본다고요. 됐어? 그럼 볼 수 있는 끝선은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얘만 보는 겁니다. 알겠어? 그랬을 때 꼬매나 이 선에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고 있니 지금?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야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가죠. 알겠어? 그러니 전류가 다 코일에서 내려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감으려니까 불편하잖아. 그래서 솔레로이드에서는 오른손을 거꾸로 써라. 솔레로이드에서는 오른손을 거꾸로 써라. 감기 편한 내 손가락이 거꾸로 전류다. 그래서 감아야 될 때는 내 손가락이 전류입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나침판의 N극, 얘가 자기장인데 꼬맹아 생각해. 문제가 있어요. 얘한테는 없는 문제가 얘한테는 있습니다. 뭐냐면 솔레로이드로 봤더니 네, 도선의 안쪽과 바깥쪽이 생기네요. 아까 자석에서요. 안쪽 자기장 방향과 바깥쪽 자기장 방향이 뭐라 그랬어요?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와 여기의 자기장 방향이 반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손가락으로 이 안에 막대가 있다고 치고 내 손가락 전류 내려가니까 내 손가락이 내려가게 감겨줘야 돼요. 이해하세요?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N극 방향이 여긴데 이 N극 방향은 안쪽일까 바깥쪽일까? 이거 반드시 안쪽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쪽이 자기장이 이렇게 자기력선이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 잘 봐 꼬맹아. 여기는 자기력선이 뭐하고 있니? 나가고 있죠. 무슨 극이에요? N극. 됐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쪽이 무조건 N극이라고 했잖아. 여기 N극이에요. 그러면 자기력선이 거꾸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극입니까? S극이고요. 안쪽의 자기장 방향과 바깥쪽 자기장 방향이 뭐라고요? 반대라고요. 되겠어? 네, 아래쪽도요. 거꾸로 이렇게 되잖아요. 되겠어? 그래서 솔레로이드의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인데 안쪽 자기장 방향을 가리켜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침판을 선생님 제가 여기다 놨어요. 여기다 놨어요. 여기다 놨어요. 여기다 놨어요. 여기다 놨어요. 상관없어요. 다 얘네들은 N극 방향이 여기입니다. 되겠어? 여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위에 놨어요, 아래 놨어요. 거꾸로입니다. 여기란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요. 요거 방향 정확하게 할 수 있냐? 요 얘기입니다. 됐어? 이게 여러분들 첫 번째 남아있는 잔류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07페이지 1번부터 5번까지 1번부터 5번까지 해봐. 답지를 안 맞았네. 좀 챙겨 다녀라. 야, 여기 빌려주자. 근데 우리 책에 답지가 빠른 답지도 없는 건가? 여기? 빠른 답지가 별도로 안 달려 있어? 어딘가에 빠른 답지가 있지 않니? 그것도 여기 있잖아. 자, 5개 하셨어요? 현수 채점 된 거야? 네, 얼른 하십시오. 얘랑 수학을 끄집어냈어.
너무 심화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진 쌤이야? 네.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질문할 거 4번 보시면요. 4번에서요. 자, 이거 제대로 감겨서 해봐. 우연아 손 해봐. 4번. 어떻게 감아야 돼? 어떤 게 전류야? 손가락 여기 전류. 자, 오른손으로 하는 거. 아 네. 그러면 거기에서 전류가 어디로 흐르는데요? 밑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손가락이 전류라고요? 엄지손가락. 솔레로이드에서는 내 손가락이 전류라고 여기 대문짝만 이렇게 써 있는데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에 막대가 있어요. 네 손이 전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류가 아래로 흘러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네 손은 전류가 올라가고 있는 거니 내려가고 있는 거니? 내려. 손가락 펴보세요. 뭐 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게 내려가. 그럼 엄지손가락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럼 어느 쪽이 N극이라는 얘기예요? 이쪽. 네. 그럼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나침판이 그 안에 있는 어떤 거예요? A, B, C 중에? 네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과 같은 방향의 나침판이? C랑 B. 전혀 안 맞아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안쪽에 있는 아이들의 자기장 방향과 바깥쪽에 있는 자기장 방향 반대예요 라고 했는데 어떻게 얘하고 얘가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아 그럼 B. B하고요. A.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게 안쪽과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나침판 A, B의 자기장 방향이에요. 아 그럼 A랑 B가 둘 다 이쪽이니까 동쪽이고 C는 반대니까. 네. 이해돼요? 네. 5번은 하셨어요? 네. 5번은 돼요? (5번에) 왼쪽 거 감아봐. 어떻게 하면 돼요? 5번에 왼쪽 거 어떻게 해요? 오늘 왼쪽 거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오른쪽 거는요? 오른쪽 거는 이렇게 전류가 뭐 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어디가 올라가고 있어요? 위로 올라가고. 선생님이 선 중에 어디 보라고 했어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바깥선이요. 끝선이니까 그러면 네. 올라가요, 내려가요? 이렇게. 네. 돼요? 엄지손가락 제대로 피셔야 되는데 90도로. 네, 그렇게 가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제대로 피셔야 된다. 이해돼요? 네. 다른 사람들이요. 이 부분은 직접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칠판에 10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N극 방향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지 보시고요. 이렇게 되면 안쪽에 있는 아이가 막대 자석이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 자석이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자, 근데 저요. 지금 얘요. 자석이 됐는데 더 센 자석으로 만들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이때 생기는 자기력을 더 세게 하고 싶어요. 방법 알려주세요. 더 센 자기장을 만드는 방법. 네,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했었거든요. 자, 이때 감는 코일의 개수를 더 많이 할수록 더 센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하나 더요. 네, 촘촘하게 많이 감아요. 같은 말. 또요. 뭘까요? 여기에 있는 전압을 높이세요. 그럼 더 센 전류가 흘러서 더 센 자기장을 만들 수 있어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방법은 첫 번째는 코일 감은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압을 높여서 전류를 세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자석의 세기를 세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력이라는 게 생긴 거잖아. 전류가 만든 자기력. 그래서 그 자기력을 이용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게 6번입니다. 그래서 전자석을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거.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돼요 라고 하는 이러한 전자석이 얘네들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이런 전자석이요.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돼.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자기장 방향도 바뀌어. 됐어? 라고 하는 이 전자석을 이용한 게, 거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스피커요. 그래서 우리 오디오에 있는 스피커 안에 전자석 들어가 있대요. 그 다음에 자기부상 열차도 그래서 전자석 넣어서 떴다 가라앉았다를 조절합니다. 되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6번은요. 여러분들이 전자석을 사용한 걸 일일이 외울 수는 없는데 106페이지 가장 아래줄 106페이지 가장 아래쪽 줄을 보시면 전자석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 자기부상 열차, 전자석 거중기, 스피커, 그리고 병원에서 쓰는 MRI 장치, 얘네들이 전자석을 이용한 대표적인 아이들이야. 이 정도는 좀 기억합시다. 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자석 중 영구자석도 있지만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성을 띠는 전자석도 있고요. 전자석이 바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고, 그랬을 때 주변의 자기장의 방향이요. 특히 솔레로이드 안에서 자기장 방향 보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시험에 꼭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러한 전자석을 만들었는데 선생님, 이렇게 전선이 있어서 이 전선에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당연히 전류가 흐르니까 이 주변에 뭐가 생긴다고? 자기장이 생겨요. 그쵸? 근데 내가 여기다가 뭐를 놓냐면 영구자석을 이렇게 놓습니다. 영구자석을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전류 때문에도 자기장이 생기지만 사실은 자석이 있으니까 또 다른 자기장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공간 안에 전류가 만든 자기장하고 자석이 만든 자기장이 동시에 생겨요. 같은 공간 안에 서로 다른 자기장이 2개 이상 생기잖아요. 그럼 이 두 자기장이 합성돼서 드디어 뭘 만드냐면 힘을 만듭니다. 드디어 힘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 힘을 우리가 힘이라고 해도 되고, 이 힘의 원래 이름이 자기력 생겼어요. 이 얘기예요. 이 자기력을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냥 들어두고 버리세요. 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자기력을 알아낸 과학자가 로런츠라서 로런츠의 힘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힘이라고 나오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자기력, 로런츠의 힘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되겠어? 같은 말이에요. 자, 힘이 생겨요. 자, 그러면 그 힘 때문에 됐어? 네, 힘을 받아서 누가 이 힘 받아요? 이 힘은 반드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작용입니다. 됐어? 힘이 생기면 그 힘 때문에 도선이 힘 방향으로 빵 하고 밀려요.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공간에 지금 도선이 자기력이라는 힘을 받을 건데요. 이 힘의 방향은 어디고 세기는 얼마예요? 이런 얘기야. 이때 세기는 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계산합니다. 됐어? 우린 방향만 알면 돼요. 그러면 이 자기력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이것도 오른손으로 하면 돼. 근데 잘 봐. 이 안에 있는 얘가 누구니? 직선 도선이죠. 직선 도선일 때는 오른손을 펼쳤을 때 누가 전류라 그랬어? 그렇죠. 엄지손가락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고요. 내 손가락이 자석이 만든 자기장 방향을 가리키게 하면 돼. 그러면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자석에서 자기장 방향은 무슨 극에서 무슨 극을 향해? 맞아요. 그러니까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이 방향으로 자석이 만든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잖아. 그러면 너네 손은 도선이니까 꼬맹아.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 해봐. 오른손 전류 방향. 그리고 자기장 방향이 내 손가락 하게끔 해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거기서 멈춰. 됐어? 자, 전류 방향으로 엄지손가락. 그리고 내 손가락은 됐어? 자기장 방향. 감는 거 아니야. 쭉 펼치는 거야. 됐어? 감는 거 아니야. 감는 거 아니야. 자,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 내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어? 네. 자, 그랬을 때 항상 손바닥이 도선을 보고 있어야죠. 그러면 이때요. 이 도선은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손바닥 방향이 바로 도선이 받는 힘 방향이야. 그러면 여기에 도선이 있는데 됐어? 이 도선 손바닥이 어딜 향하고 있어요? 칠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도선이 갑자기 칠판 쪽으로 빵 하고 밀려. 이걸 미는 힘이 자기력이야.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다시 아가야 전류 아래로 가자. 손에 해봐. 내 손가락 펼치는 거야. 이때는 펼쳐야 돼. 됐죠? 네, 전류 아래. 자기장 이쪽이야. 내 손가락 일로 가야 돼. 그치. 되겠어? 네. 그래서 오른손이 멀쩡해야 되는데 빨리 거기서 멈춰. 자, 결정하고 멈춰봐. 자, 보시면 윤아야 전류 아래쪽. 내 엄지손가락 아래쪽. 그렇지. 해봐. 정한아 해봐. 엄지손가락 아래. 내 손가락. 그렇지. 이거죠. 그렇게 꼭 불편하게 해야 돼? 안 불편할 수는 없어? 맞아요. 그쪽으로 쭉 펼쳐주면 되죠. 근데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 그러면 여기 있는 전선이 어디로 힘을 받아요? 바깥쪽으로 빵 하고 밀리죠. 알겠습니까? 이 얘기야. 그래서 너네 시험 볼 때 애들이 다 이질을 하고 있어. 그러면 너네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멈추는 손방향 잘 봐. 그게 답이야. 이런 거죠. 되겠냐? 자, 이런 식으로 얘가 힘을 받게 되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요 이 전선을 파리채 모양으로 만들게요. 요렇게 만들어서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게 할게. 그러면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나가서요. 여기서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는 형태가 되겠지?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를 A, B, C, D라고 하자. 자, 이때 한꺼번에 보지 말고 꼬맹아 A, B 요 선만 봐. 얘 힘 방향 빨리 결정. 자기장 어느 쪽이야? 자기장은 자석의 N극에서 S극을 향하니까 이 방향으로 생기고 있다. 자기장 해봐. 요거 A, B 손 멈춰. 자, 전류 어디로 흐르고 있니? 위로. 맞죠?
맞아. 제일 잘하네. 자, 엄지손가락 위로야. 서연아, 김서연. 자, 내 손가락을 좀 오므려 볼래? 붙여볼래? 오케이. 이렇게. 봐봐. 너 오른손이어야 되는데 젊은 새끼가 저게. 그치? 그치? 그 방향이야. 그러니 여기에서 이 도선이 안쪽으로 빵 하고 밀려. 그래서 얘는 안쪽으로 눌리는 방향으로 힘받아요. 되겠어? 자, 그러면 여기서 받는 힘 방향은 어디니? 해봐. 이쪽 CD 라인. CD에서 전류 어디로 흘러? 아래. 그죠? 네, 멈춰. 쉬운 거 같지? 빨리 해. 그죠? 네, 다 맞습니다. 자, 근데 앞으로 이거 안 합니다. 왜요? 얘하고 얘는 무조건 힘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한쪽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 정반대입니다. 그러면 얘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힘을 받죠. 알겠습니까? 네, 한쪽만 제대로 하시면 돼요. 편한 쪽 한쪽만 제대로 하시면 됐어? 자, 근데 문제 있죠. A, B는요 안으로 눌리는 방향으로 힘받아요. 근데 CD는 바깥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힘받아요. 근데 이 새끼가 붙어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들어가려고 그래. 얘는 나오려고 그래. 뭐합니까? 이 새끼 돌아요. 맞아요. 이렇게 돕니다. 되겠어? 이렇게 뺑글뺑글 전류가 흐르는 순간 자기력이 생겨서 얘가 이렇게 돕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됐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렇게 회전할 때 이 날개에다 칼 달아. 목에 칼이 선풍기에 칼 달려있는 집은 어떤 집이야 이 새끼야? 믹서기. 날개 달아. 그렇지. 통 달아. 통을 달면 세탁기야. 라고 하는 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전기 꼽았더니 움직이는 기계 됐네? 전기 꼽았더니 움직이는 기계예요. 멋진 말. 전동기. 전동기를 한국말로. 바보 새끼. 아니거든요. 모터. 이게 모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게 한국말이죠. 너네 모터는 알잖아. 전동기는 모르잖아. 그럼 전동기가 왜 내용이죠? 모르는 때문에. 됐죠? 이 전동기입니다. 이걸 모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모터 달려있는 전기 제품 생각해봐. 뭐 있냐? 냉장고, 모터 소리 들리죠? 또요, 에어컨이요. 되겠어? 모터 없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알겠냐? 네, 그 안에 다 전동기 이용한 거고 걔가 바로 자기력 이용한 겁니다. 알겠냐? 이 얘기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꼽았더니 움직이는 기계 모터 만드는 걸 우리가 자기력을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끌고 온 겁니다. 되겠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08페이지요. 108페이지. 전동기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럼 꼬맹아. 나 이 모터요. 선풍기 1단, 2단. 1단과 2단의 차이가 뭘까요? 그 세기가 왜 달라? 어떻게 해서 조절하는 걸까요? 더 전동기를 세게, 힘을 더 세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도는 거야. 그러니까 1단보다 2단을 더 힘을 세게 한 거야. 3단은 더 세게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세게 할 수 있어? 전기를 더 많이. 그렇다니까. 전류를 더 세게 하면 돼. 또요. 네, 자석을 더 세게 해도 돼요. 그러면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반대로 하면 세죠? 말 같은 소리예요, 그지? 이거 세지는 게 아니야. 뭐야? 방향이 거꾸로 돌아. 그죠? 자석의 N극과 S극을 반대로 하면 회전 방향이 반대야. 됐어? 극을 바꾸면 회전 방향만 도는 거지 세게 도는 게 아니야. 알겠니? 세게 하려면 자석을 센 걸로 바꾸든지 됐어? 전류를 세게 흐르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되겠어? 자, 그럼 꼬맹아 요거는 고등학교 내용인데 여기서 받는 힘 방향 해볼래? 여기서 받는 힘 방향. 힘 방향. 왜 못해? 전류 방향, 엄지손가락. 자기장 방향, 내 손가락.
신기하죠? 전류도 이렇게 흐르는데 자기장도 이렇게 되죠? 전류와 자기장이 몇 도? 몇 도? 0도. 그럴 땐 힘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90도로 벌리라고 그랬죠. 왜요? 전류와 자기장이 90도일 때 제일 센 힘이 생기고요. 각도가 줄어들수록 힘의 세기가 작아지다가 각도가 0도나 180도 되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힘이 안 생깁니다. 알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여기는 힘을 받지 않는다. 얘하고 얘는 힘 방향이 반대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이게 전동기야.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109페이지 7번부터 11번까지 해.
자, 7번부터 11번까지 질문. 7번 또 11번은 11번 스피커 전자서 아까. 아, 네. 아 자, 7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은 자석과 전류가 흐르는 코일의 마주본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봐봐. 코일 봐봐, 코일. 코일에서 전류가 올라가니 내려가니? 올라가요. 안 들려? 뭐라고? 올라가. 자, 그럼 올라가게 가봐. 올라가게 가봐. 그죠? 그럼 어디가 N극이에요? 나. 우연 어느 쪽? 왼쪽 오른쪽? 왼쪽 네. 올라가게 가보라고. 네가 보는 쪽에서 손이 올라가야 돼. 네. 어떻게 해야 올라가요? 그냥 내려오는. 네. 네. 그렇게 가보시면 됩니다.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올라가게 가무란 얘기는 꼬맹아 막대가 있을 때요. 막대의 뒤쪽이 아니고요. 앞쪽에서 손가락이 이렇게 올라가게 감으셔야 된다고요. 올라가게. 맞아요. 앞쪽에서 손가락이 올라가야 된다고. 됐지? 무조건 요 앞쪽만 보는 거야. 뒤쪽 보는 거 아니야. 알겠니? 앞쪽에서 손가락이 올라가야 된다고. 올라가게 감으시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게 왼쪽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N극이에요 라고 했으니 가가 N극이야. 써. 나가 S극이야. 그럼 잘 봐. 자석과 솔레로이드는 같은 극끼리 마주보고 있죠. N극, N극. 그러니까 무슨 역이 작용하니? 청력 작용해요. 그래서 기억. 가부분에서 생긴 자기장 방향은 N극은 나가는 방향이니까 왼쪽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의 가부분에는 N극이, 나부분에는 S극이 생기기 때문에 자석과 코일 사이에는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쓰시는 게 맞아요. 되겠어? 네,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거 감는 겁니다. 되겠니? 정확하게 인지해야 된다. 넘어가죠. 자, 넘어오시면 110, 111 하죠. 요즘에 이 탐구 문제들 잘 푸셔야 됩니다.
시간 모자란 사람 있었을까? 괜찮아. 자, 그 중에서 보시면 110페이지에서 지금 이거 이제 감기나? 잘 감겨. 자, 111페이지에 2번 그림 좀 봐. 111페이지에 2번 그림. 우리는 그동안 이제 막대 자석인데 여기서는요 말굽 자석이요. 이렇게 된 말굽 자석이잖아.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말굽 자석에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인데 이 사이에 전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 맞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요 플러스극 찾아서 플러스가 여기 있단 말이야. 이거 찾아서 쭉 오면 여기에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정상이야. 맞지? 그래서 전류 방향이 이 방향이야. 그리고 자기장은 자석의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자기장은 이 방향이야. 되겠어? 그래서 공간 간격 잘 보고 전류 여기, 자기장 여기.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밀리는 방향으로 힘받죠. 그래서 이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요. 이쪽 방향으로 힘받는 거야. 되겠어? 그러면서 보면은 학교에서는 말굽 자석을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지 맘대로 놓겠지.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전선이 있겠지. 얘가 받는 힘은 둘 중에 하나야. 안으로 들어가든지 밖으로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되겠어? 네. 안으로 말굽 자석 안으로 들어가든지 밖으로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야. N극 쪽으로 끌려가거나 S극 쪽으로 끌려가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 그 방향으로 힘이 생길 수는 없어. 알겠지? 자, 그래서 알루미늄 포일이 받는 힘의 방향은 아래 방향이고요. 자, 움직이는 방향을 반대로 하려면 자석의 극을 바꾸거나 전류의 극을 바꿔주면 돼요. 되겠어?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113페이지 유제 1, 2번. 방향대 유제 1번의 A, 유제 2번의 시계 방향. 됩니까? 질문 있는 사람 넘길게요. 자, 지금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아서 조금 서두를게요. 자, 114페이지 1번부터 115페이지, 116페이지 17번까지 하고 싶거든요. 빠른 속도로 해보십시오.
네.